안녕하세요. 주식쟁이 형님들 박주주입니다. 4월 1주에 이어 2주차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벚꽃도 이제 다 지고 낮 기온도 20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두꺼운 옷들은 모두 집어넣고 새로 여름옷을 꺼냈습니다. 4월 2주차 위클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소폭 올랐지만 투자자들은 경기 개선 기대감에 더 주목했는데요. 현지 시각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9% 상승한 33,800.60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7% 오른 4,128.80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1% 상승한 13,900.1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생산자 물가지표, 내년도 예산안 발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물가지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했고 미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 전년 대비 4.2%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정책 수립자들의 입에 주목했는데 연준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반등을 우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기 전에는 지표에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고 이는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올해 인플레이션이 2%를 넘겠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 주가가 오를 주식으로 애플, 테슬라, JP모건, 디즈니 등과 함께 삼성전자를 추천했는데요.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21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연 6.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세계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추정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유럽과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 속도 및 건전성 개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 10개를 선별해 글로벌 경기 민감주 바스켓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소비가 증가할 때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들로 구성했는데 페이스북, 디즈니, 테슬라, 다이뮬러, 쉐브론, JP모건, 쉬리 금융, 애플, 삼성전자, 리오틴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주식은 MSCI AC 월드 인덱스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베타 개수가 1이 넘는 주식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이 종목들은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몇 개의 주식들이 보이죠. 구성도 기술, 서비스, 자동차, 에너지, 금융, 소재 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주식 10가지를 골라 글로벌 경기 방어주 바스켓도 구성했습니다. 이 바스켓에는 AT&T, 버라이즌,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로레알, 화이자, CVS 헬스, 어도비, 넥스트라 에너지 등이 꼽혔습니다. 이들은 MSCI 월드 인덱스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베타 개수가 1보다 낮습니다.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시장 평균보다 낮다는 의미죠. 골드만삭스는 경기 민감주는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경기 사이클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높다. 경제 성장기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침체기에는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 방어주의 경우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매출과 수익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투자 자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경기 회복기에는 수익률에서 뒤처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 경제가 이미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최상의 경제 상태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JP모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레터를 올려두었으니 구독자 여러분도 한 번쯤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즘 경제 전문가나 월스트리트 투자자 중에서 미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1년에 걸친 경제 봉쇄를 막 벗어던질 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제러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는 뉴욕 증시와 관련 최근 들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8일 CNBC와 인터뷰에서 그는 백신 접종 덕분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뉴욕 증시는 30에서 40%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미 중앙은행 예상보다 훨씬 많이 뛸 것이라며 내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4에서 5% 정도라고 했습니다. FOMC 위원들의 올해 물가 상승률 최고치 2.6%보다도 2배가량 높은 겁니다. 시걸 교수는 페드가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시장은 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지금은 야구로 치면 호황기의 9회가 아니라 3회쯤 되는 만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페드가 긴축 전환 신호를 줄 때까지 안심하고 증시 상승기를 즐기라는 조언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는 게 채권이나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단언했습니다. 제가 위클리 리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돌아보니 2월 4주차부터 계속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증시의 방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쉽게 하고 싶어요. 투자도 내 돈으로 내 지분을 사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항상 돈을 쓰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자. 이 간단한 건데 이걸 아무나 잘 못해요. 내릴 때 더 왠지 내릴 것 같고 뉴스에선 공포 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나스닥 지수는 이제 가뿐히 전고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엔 올랐으니 매도 타이밍을 슬슬 잡아야겠죠. 우리는 기분 좋게 상승 파도를 즐기고 매도 타이밍만 기다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4월 20차 위클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